조금씩 나왔었는데, 최근에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 씨가 박람회 간다고 캄보디아로 7월 17일이죠. 출국을 했다가 8월 18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리고 그걸 이제 정치권에서 공방으로 이 문제가 떠오르면서 캄보디아 이 범죄단지 사건,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한국인 신속 송환 최선을 다해라, 치안당국 또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 오늘 또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경찰에서도 다음 주에 캄보디아 경찰 당국과 관련된 이 코리아 데스크, 그 현지 수사체계 구축과 관련된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게 어쨌든 뭐 올 1월부터 8월까지 실종된 캄보디아로 한국인 납치 신고 접수된 건만 330건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건수죠. 이게 작년 전체가 221건이었거든요. 근데 올 8월까지만 벌써 330건.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범죄단지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현재 어느 정도 수법으로 어느 정도의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내용들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웬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웬치. 범죄단지 내 사무실, 숙소에서 이 일당들이 거주를 하는데 한 2개월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수법을 바꿔가는 그러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메신저 금융 사기, 피싱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로맨스 스캠이죠. 연애 빙자 사기, 또 온라인 도박 사기, 이런 식으로 이거 하다가 한 2개월 뒤에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치고 빠지기 수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른바 노쇼 사기, 뭐 대량으로 산다고 했다가 안 사고 다른 물품의 대리구매를 유도하면서 이제 금품을 빼가는 이 노쇼 사기도 캄보디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이 범죄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기법들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 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범죄 집단의 조직도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총책은 중국인 총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총책이 사무실 마련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범죄 지시도 하고 중국인 총책의 밑에 국가별로 한 명씩 팀장이 있는데 뭐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이런 식으로 담당 팀장이 한 명, 이 총책의 지시에 따라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거죠. 조직원들이 뭐 적게는 10여 명에서 5, 6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직원들도 이렇게 좀 분화가 돼 있는데 일단은 유인책이 있습니다. 이 범죄 조직으로 유인을 하고 피해자 접촉을 하는 거죠.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피해자 접촉 및 돈을 빼가는 이런 역할. 그 다음에 모집책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대포 통장 및 조직원을 모집해서 공급하는 모집책이 있고, 그 다음에 송금 세탁책이 있습니다. 1차 계좌에서 2, 3차 계좌로 이체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그러한 송금 세탁책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찾아서 전달하는 인출 전달책이 있죠. 계좌 입금 금액을 인출해서 총책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구조. 이것이 이제 대략 캄보디아 거점 범죄 집단의 조직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수익 일자리 등을 미끼로 해외에서 진행하는 텔레마케팅 업무 혹은 단순 번역 업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꼬여가지고 숙식 제공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을 고수익 알바식으로 이제 유인하는 그러한 수법이죠. 그러고서 이제 피해자들이 현지에 오면 일단 여권부터 뺏고 이를 거부하면 감금 폭행하고, 다른 사람 데려오면 너 보내주겠다, 돈 주고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양산시키는 이러한 구조. 이번에 경북 예천의 그 20대, 죽은 20대도 거기로 가게 된 게 대학 선배의 권유에 의해서 가게 됐다,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피라미드식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러한 구조를 하는 거죠. 이 중에는 이 범죄에 가담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쪽에 있는 한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범죄에 가담한 그 현지의 한국인이 5,000명에서 10,000명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현지에 있는 분이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현지 사람들 일부 포함해서 또 이쪽에서 건너간 사람들에서 상당히 많은 한국인들이 지금 범죄에 관련돼서 그쪽에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있는 거죠. 이 사무실 내부에 다 CCTV 같은 걸 설치를 해놓고 서로 이제 말도 못하게 하고 휴대폰 사용 금지하고 또 본명보다는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거기서 나오려면 이제 거액을 또 내야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한 번 발을 들이면 이게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범죄단지에서 고문과 폭행이 수시로 일어난다.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에 1명꼴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게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국경지대 범죄단지로 팔아넘기기도 하며 더 이상 일을 시키거나 돈을 갈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은 장기 매매 이런 것도 한다. 또 손톱을 뽑거나 손가락을 자르는 등 고문이 자행되고 돈을 받고 다른 단지에서 단지로 이렇게 팔아넘기는 이런 일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범죄단지의 규모도 상당히 천차만별이고 그 안에서 뭐 피싱이라든지 그런 로맨스 스캠 관련된 다양한 범죄들이 이루어진다. 캄보디아 안에 이 범죄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한 400개 정도 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과거에 뭐 잘 나갈 때 이제 리조트, 어떤 뭐 숙박업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놨던 것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빈 공간 그런 쪽이 이제 범죄의 온상지로 탈바꿈해서 범죄 단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 400군데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요. 한국인이 여기서 이제 필요한 이유는 한국인 대상의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텔레마케팅, 채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범죄 수익을 이제 세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이슈가 돼서 뭐 시끌시끌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은 더 피해가 많다라는 게 또 현지인들의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슈화가 된 만큼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슈화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캄보디아에서의 피해가 그리고 이런 범죄 행위가 상당 부분 좀 일상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죠. 폭행당해서 숨지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다라고 캄보디아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연합뉴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루에 1명꼴로 죽는다. 캄보디아는 그런 곳이다. 한국인만 표적이 되는 건 아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 국적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뭐 하여튼 여러 나라 다 피해를 보고 있다. 근데 특히 이제 한국인이 좀 IT 쪽에 밝고 SNS 이런 게 발달이 돼 있고 또 좀 잘 산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표적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범죄를 저질러 피해금, 돈을 좀 갈취하는 이 실적을 쌓지 못하면 폭행당하고 장기 밀매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일단은 신체를 저기 했을 때는 안구부터 적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각막은 비교적 이식이 쉽고 또 단가도 높기 때문에 거기부터 안구부터 적출한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이런 식으로 범죄 조직이 실적을 못 내거나 뭔가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신체부터 훼손을 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관계부처 TF 회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도 높게 마련하기 위해서 어제 관계부처 회의를 했고 오늘 대통령이 또 메시지를 내고 이러면서 이제 경찰 관계부처 쪽에 이와 관련해서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라 이런 지금 지시를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피해 신고 지금 받고 있잖아요. 어떤 피해 신고가 지금 오는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내 아들이 실종됐다, 오빠가 누나가 살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런 지금 실종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8월 19일 날 경북 상주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이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이 연락이 안 된다는 이 사람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2천만 원을 주면은 좀 풀려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는 연락이 끊겼다라고 합니다. 광주에서도 지난 8월에 20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고, 최근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살려달라라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것 같다라는 부모의 신고가 들어왔고, 강원 원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러 간 오빠가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서도 30대 남성 캄보디아로 간다고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고요.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 이런 전화 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에 3,500만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달라라고 해서 그걸 주고서야 아들이 풀려났다, 이제 귀국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북에서도 20대 여성 수개월 전에 실종됐다, 캄보디아로 갔다가, 이런 전화가 왔었고요.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일주일 동안 생수 10병 먹으면서 버텼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은행에서 거래가 정지된 계좌를 풀어주면 2, 3% 수수료를 주고 중간책으로 등급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아마 총책 밑에 중간책이 있고 또 실행책이 있고 이런 식의 피라미드식 구조인데, 네가 한국 가서 이거 계좌 지금 막혀 있는데 이거 풀면 너한테 수수료 주고 너 중간책으로 등급 높여줄게, 이런 얘기를 듣고 국내 은행에 귀국해서 국내 은행에 와서 하다가 이제 경찰에 잡힌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수많은 지금 사건들이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로부터 실종 납치 신고 486건을 경찰청은 외교부로부터 받아서 이걸 입건을 해야 될지 말할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코리안 데스크, 한국인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어떤 그런 경찰 체계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캄보디아와 협의를 하는데 당장 되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경찰 3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납치 실종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수백 건에 달하기 때문에 그 대응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고, 캄보디아 경찰에서도 대응이 우리 기대만큼 그렇게 발빠르게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백 건의 이런 신고가 있었다. 그 중에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범죄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말 총력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생명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지금도 각종 SNS 그리고 온라인에 이 캄보디아로의 이 고수익 알바를 부추기는 글들이 많이 지금도 떠 있고 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간 바로 얼마 뒤에 그런 문자를 받았다. 여기서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런 것도 봤습니다. 어떻게 이제 거기에 갔는지, 그 정보가 노출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경각심을 국민들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